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앞두고 첫 고비인 KCGI와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문을 마쳤다. 한진그룹과 3자 연합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그리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항공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주식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망해본다. 네, 기자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기업은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한진칼의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한진칼, KDB 산업은행과 사모펀드 KCGI가 3자 주주연합이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수호 기자를 대신해서 전자신문 박진영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 뵙나요? 네네, 처음 이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마침 또 박소 기자님께 들어보니까 네네. 대한항공 이번 이슈에서 가장 많은 걸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네. 한번 모셔봤는데, 지금 이번 신문이 무슨 신문인지 그 안에서의 가장 큰 쟁점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한진칼과 경영 분쟁을 하고 있는 그 KCGI에서 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건인데요. 그 네. 법원에서 이제 쟁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그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한진칼의 경우에는 2개월 정도 기간을 준비하고 이번에 아시아나와 그 대한항공의 통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KCGI에서는 다른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칼이 그 산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는 걸 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법원은 한진칼에 오늘까지 그 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KCGI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또 한진칼은 사실 뭐 대안이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지금 어떤 건가요? KCGI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네. 건 그 대출, 그리고 우선주 발행, 그리고 자산 매각, 네. 그리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그 산업은행에서 유상증자로 들어온다면 자기들의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좀 선호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럼 그 대안은 그 KCGI 측이 내놓은 대안의 경우에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대안인 거예요? 이 한진칼도 이 오늘 아침에 이 대안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네. 그 경영권 분쟁이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네. 이 가격이 높아서 이 일반 주주들의 참여가 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대한항공에 대한 유상증자를 하는 방안도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지주사의 그 지분 충족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님, 제가 또 막 질문 상관없이 순서대로 안 여쭤보고 궁금한 거 여쭤봤더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황 안 네네. 하셔도 되고요. 네네. 그냥 아시는 거 편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이번에 그러면은 이 KCGI 측 그리고 한진칼 이렇게 크게 양자로 싸우고 있잖아요. 네네. 법원이 어느 쪽에 더 손을 많이 들어줄 거로 보시나요? 한진칼? 제가 볼 네. 때는 한진칼, 조원태 진영에 아마 그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네. 한진칼 진영에 그 더 손을 들어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아마 더 커 보인다는 건데요. 네. 근데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네. 그 KCGI에서 제안한 어떤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저희 대법원에서 그 판결한 판례가 있는데요. 네. 그 경영권 분쟁에 있는 그 회사의 경우에는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은 이제 할 수 없도록 상법에 되어 어긋난다.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은이 항공업계 구조조정의 3대 원칙을 지킨다고 했는데 이 원칙이 무엇인지 또 궁금하고요. 또 산은이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라는 평판을 의식했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3대 원칙이 엄청 그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대주주의 어떤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지속 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입니다. 이게 말로는 어렵게 보이는데 네. 그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양사의 통합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경영진과 그 임직원들이 그 휴업과
휴직을 계속 진행하면서 공통 분담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합병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 부여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대한항공이 잘 그걸 흡수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두 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되면 독점적인 형태로 그렇죠. 있어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려하기도 하는데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그 자금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인지요? 자금력은 현재 상황으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진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은으로부터 8천억을 받아서 7,300억 원을 대한항공에 이제 그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1조 8천억 원을 들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1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대한항공이 2조 5천억 원을 시장에서 그 유상증자 형태로 그 조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진칼이 7,300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다른 주주분들이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참여해야 되는데요. 이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된다면은 하나의 통합 국적 항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종식되어 오는 우려와 기대 속에서 독과점 우려도 항상 있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얘기하셨다시피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산업은행에서도 이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를 향후에 LCC 항공사에 이제 그 아시아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그 일단 국내선에서는 그 점유율이 60%를 엄청 넘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독과점이 우려가 됩니다. 근데 정부가 양사에 대한 통합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요 세 개의 LCC를 통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모회사들의 통합이 결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기업 결합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발표가 나오면서 일부 그 학계 그리고 이제 업계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너무 많이 나간 발표가 아니었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그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도 좀 궁금해요. 대한항공에 속해 있는 직원도 있을 테고 아시아나항공에 속해 있는 직원들도 있을 텐데 대한항공이 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각각의 직원들은 어떤 찬반 입장 중에 어떤 입장을 표할까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조별로도 지금 노노 갈등이라는 얘기가 네네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일한 방향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코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냥 노노 갈등일 뿐 찬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이 항공업계의 탈출구나 혹은 새로운 뭔가 도약은 어떤 게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세요. 지금 이제 항공사들이 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은 이제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을 내놓는데요.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적지 없는 상품을 이제 내놓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 면세 혜택을 600달러까지 주면서 장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최근에 한국교통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제선 수요가 올해 대비해서 51% 추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 시점은 빨라야 2022년 4월로 예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공업계가 빠르게 수익 구조가 개선돼서 우리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항공과 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항공업계인 만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둘 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오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